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살리. 예수를 살리시니 우리도 살게 하시리. 나를 살리신 자 위에 살리. 주의 죽음 짊어짐은 그의 생명 내 안에.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의 생명 얻는 것, 주를 위해 살리. 주와 함께 살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종교와 돈, 김영수 박사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대선 이후에 처음 만나는데요. 우리에게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조선일보 사주 방용훈 씨의 처, 이미란 님의 한을 풀어주고 계신 분으로 알려진 김영수 박사님 소개합니다.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박사님은 미국 MIT 경제학 박사이시고 세계 1위의 당뇨 제품인 엘리오틴을 생산하는 국제적인 기업 이스트우드를 캐나다에서 설립, 경영하시고 상장하셨습니다. 과거 토요타와 같은 국제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역임하시고 한국에서는 청와대와 외무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셨습니다. 신앙과 함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엘리오틴 얘기하니까 박사님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항바이러스 그거 드셔야 돼요. 금방 그거를 네. 먹고 또
비타민 C 네, 박사님네 네, 마오 비타민 네, C를 3알, 4알씩 먹고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제가 감기 기운이 오면 네. 기운에서 끝나지 않고 꼭 넘어가서 한번 이렇게 감기가 어, 와야 돼요. 네. 그런데 기운이 오다가 딱 끝나죠. 못 넘어갔어. 네. 네. 그리고 저도 그 이제 왕왕 이제 사용하거든요. 저희 제품. 네. 근데 일단 딱 먹은 날 그날 밤에 잠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자.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손바닥 이런 데 따뜻한 기운이 돌고 그게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그런 느낌이 오는 거 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고 푹 잤다 하는 거가 사실 그 과정 가운데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저는 그런 기분이 언제나 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씩 장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괜찮았다 한 4, 5일 전에 괜찮았다가 또 어젯밤부터 갑자기 장기침이 네. 나와서 또 드세요. 제 아내가 그래서 또 줬어요. 금방 또 준 드세요. 게 예. 예. 항바이러스를 먹고 비타민 예. C를 먹으니까 야,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거의 항상 전 감기 기운 오면 확 이제 걸리는데 온팡. 예. 아무튼 좋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면 이제 코비드 관련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코비드가 이제 지금은 예방 주사를 다 맞은 사람은 죽는 일은 거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미크론은. 네. 그런데 이제 후유증이 문제예요. 후유증이 한참 있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아팠다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후유증이 3개예요. 극도의 피로감, 예? 음. 직업이나 생업에 복귀 못할 정도의 극도의 피로감, 그다음에 집중이 안 되는 브레인 포그, 네, 네, 네. 그다음에 잔기침, 그래서 이게 호흡이 모자란 잔기침이 3개거든요. 아니, 그럼 내가 걸렸었나? 근데 그거가 몇 달씩 가요. 체중이 빠지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우리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교에 가보시면은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아주 자연요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코넛 물 그런 거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후유증 없었을 적에 네. 코코넛 물 네. 팔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요, 마지막에 아는 의사분한테 가서 예방주사, 우리 지금 맞은 예방주사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놔달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후유증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영국에서는 그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때 말씀하셨었죠. 예. 네네. 그거 웃기잖아요. 음. 근데 하여간 목사님 이번에 대선 끝나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 네. 내가 일단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잘못된 예측도 드리고 막 자신 있는 그런 인상도 드리고 참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해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참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싸운다는 것은 뭐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는 건 당연한데, 패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도 생각하고 힘든 싶지도 것이 않았어. 그런 예,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예, 힘든 예, 예,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여러 번 제가 그렇게 나눴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네. 금융공학을 동원해서 그 어떤 채권자한테도 손해가 나지 않고, 그래서 채무자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그 화폐와 디지털 화폐와 기축통화와 이런 사회 개혁을 통해서 그 희년을 선포하는 거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철저하게 저는 희망을 했던 거가 지역 화폐나 이런 지나간 치적을 통해서 이분이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낙담이 더 참 심하네요. 이제 그럴 뿐더러 예. 오히려 이제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아지는 측면이었다면 네. 반대의 측면 뭐 이제 뒤로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할까가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는요. 그게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제 친구들은 "너 인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너를 해코지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참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목사님 제가 요 한 며칠 동안 좀 더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가 인제 중국 텔레비 몇 군데에서 네네네. 연락이 왔어요. 와서 그 한국 그 대선에 관해서 논평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예. 저는 거기에 무슨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나간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쵸. 거기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 욕을 할 수도 없고 그 뭐 아. 나라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니 어차피 이제 곧 네. 망신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박사님이 먼저 스타트를 하셨어도 될 뻔했어요. 아유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르몽드 거기에 벌써 콜걸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르몽드 봤습니다. 샤만 무당 네. 자꾸 콜걸했고 주가 조작했고 경력 유지했고 그런 사람이 저 그거라고 아주 그 한국 대선 기사에 반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르몽드에. 아 왜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중국 텔레비에 나갔는데 그냥 그 질문부터 일착으로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 언제 감옥 넣을 것 같냐."고. 아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봐도 그런 것들이 다 수순으로 그냥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필요한 카드가 '이 카드를 써야 된다.' 그때도 사실은 그 저 이명박 때도 목사님 그 인제 어 광우병 파동 나고 나니까 그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결과가 어디로 튈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작하고 못된 짓만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예예. 거기에 그것만 예 그랬는데 그것만 지금 뭐 확인한 사람들이 저 네.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 예. 본부장 비리만 170 가지라고 하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돼 버렸네. 이 나라가 그러니깐요. 진짜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요새 성경도 많이 읽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목사님께 몇 번 드렸던 그 구절인데 전도서 7장 14 절.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지금 기뻐할 때는 아니고 네.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공고할 생각하라. 때는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 관해서는 '지금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 닿게 주신 말씀이 사사기에 인제 나오는 10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패배하고 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네. 속상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속상하신다. 그 말씀 들으니까 참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사기 몇 장이라고요, 박사님? 10장 16 절. 사사기 10장 16 절. 네. 예. 나는 읽었는데 왜 그런 기억이 안 나지?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잘 읽지도 않는 구절 이상한 거 자꾸 찾아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 큰일 났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렇네요. 예예. 이런 구절이 있었네. 예. 그래서 참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목사님. 심지어 엘리야급의 선지자도 패배를 해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세벨이냐 기세가 방방 뜨니까 도망가는 걸 얼마큼 빨리 도망가는지 이 기적적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목사 그럴 뿐더러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쪽, 저 그러니까요. 남쪽으로
예. 가장 저 남쪽 끝으로 예. 도망을 가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기적이다가 아니라 얼마나 급했으면은 도망가는데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갔겠어. 그리고 도망가서 너무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 아니 저도 지금 잘못하면 도망가게 생겨 가지고 응? 그래서 그 로템 나무 밑에서 이제 엘리야가 천사가 갖다 주는 그 양식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그 휴식을 취하고 양분을 섭취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럴 때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맞습니다. 목사님 요 며칠 동안 뭐 그 진보 유튜버님들 이동영 씨, 김영민 씨, 새날 이런데 다 방송을 못 하더라고. 오직 타격을 받았으면은. 네. 방송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방송을 안 보기도 하죠. 저도 뉴스도 안 보고 예예예. 방송들을 안 봅니다, 다른 예. 방송들. 방송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적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 요령과 제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네. 네.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배웠냐면요. 한 번 뭐가 탕 이렇게 불의의 일격을 받아서 이렇게 패배를 했을 적에 그때 곧바로 내가 움직이면 또 터져요. 또 터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그 불이익을 받았을 적에는 딱 움직이지 말고 상당 기간 정중동, 정중동을 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저는 제게는 지혜로운 결정이어서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우리 진보 인제 기독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저는 그렇게 인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사건이 한번 터지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을 각오를 해라.' 하는 그것도 한 번만 맞고 일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딱 그냥 그 권투를 할 적에 딱 터지면은 터질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치유와 그다음 작전과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급히 어떻게 반격을 한다. 그렇게 할 맞아요, 때가 맞아요.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네. 저는 뭐 수영을 뭐 잘하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거의 뭐 쪼끔밖에 못 하는데 물에 빠지면 바닥을 찢고 그럼. 거기서 밟고 튀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예예. 허우적대다가 하는 예. 바로 그 뭘 하려고 하거든요. 소용돌이 빠졌을 적에 예. 밑에 가서 치고 올라와야지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보니까 네. 뭐 주변에도 "아 뭐 힘내자."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나만큼 심각하지 않은가? 응? 왜 아니시겠어? 왜 안 그렇게 그냥 말을 그렇게 심각하지 하시겠어. 않아서 저렇게 충격이 덜해서 모여 가지고 또 으쌰으쌰 뭘 하자고 해 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네. 충분히 네. 충분히 화도 내고 예. 분노도 하고 예. 또 애도도 하고 해야 네. 그다음 그 바닥까지 가야 그다음에 딛고 일어날 힘이 생기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인제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과 좀 상의를 하고 싶으냐면은 뭔가 굉장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주 프레임워크 자체를 분석과 예측과 작전의 프레임워크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당에서 머리가 훨씬 더 좋아 가지고 뭐 이 모든 것을 판을 짰는데 우리가 말려들였다가 아니라 국힘당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도 뭔가 큰 오해 가운데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쭉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서 혹시 우리가 이 점에서 오해한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목사님께 좀 상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네. 첫째로 인제 목사님 대통령이 되면 일을 잘할 것이다. 이 사람이. 예? 네. 그거 중요하죠.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다. 그거하고 또 물론 본인이 인제 자질이 뛰어났다. 또 그래서 막판에 가면 역시 미래를 향해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물론이 인제 중요시되면서 막판에 인제 선거가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 되면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선거에 이기는 거하고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음.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찍는 거가 이성적인 투표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뭐 복기를 해 보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거를 물론 강조를 하고 그걸 해야 되지만은 그거가 선거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선거에 이기려고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더 좋은 대통령일 것이다라는 데 치중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점을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과정 가운데 뭔가 좀 오해를 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싶어요, 목사님. 그래서 네. 아니 국민의힘당이 막 이런 걸 모두 잘 알아가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정신없이 나간 거고 이래저래. 저는 네.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큰 표차로 졌다면 네. 여러 분석들이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네. 들면 부동산에 투표를 네. 했다라든지 네. 그런데 너무 0.7% 24만 인가 몇만 표인가 27만 네. 인가로 했다고 하니 네. 저는 그런 분석들이 맞을까 오히려 네. 두 가지 생각합니다. 저는 패배의 요인을. 네. 하나는 대통령이 그 추경 제대로 안 한 거. 네. 타이밍 놓치고 금액 놓친 거. 지금 네. 이제 윤석열이 50조 풀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네. 당선되면. 네. 되면 취임하면. 네. 그거 왜 지금 그때 못 했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목사님이 인제 그걸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진보 유튜버들도 "왜 그거 안 하냐."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될 거가 사실은 예전 정부 같으면요. 네? 2021년 봄서부터는 이래저래 말 안 들어요. 대통령이 50조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래저래 벌써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 이 기강은 그거로만 보면은 램덕 현상이 들어갔던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었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를 만든 것도 아쉽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민주당이 저는 선거 운동을 제대로만 했어도 예. 이게 이재명 후보와 상관없이 민주당 예. 지금 이제 알고 보니 이게 그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네. 민주당이 선거 운동 안 했다. 네. 많은 의원들이. 네. 그것도 사실인데 네. 목사님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제 18 대에서 붙었을 때 문 대통령이 패배하시고 나서 이제 분석에 딱 똑같은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어 정치하 정치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그 사람 막 해 가지고 인제 국회의원 하게 하시고 당대표 하시게 해 가지고 민주당을 휘어잡고 그래서 나갈 사람 내보내고 그때 뭐 박지원 씨부터 시작해서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내보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갔지 뭐 나갔죠. 그걸로. 예예.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민주당을 휘어잡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이재명 지사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그 주류에서 볼 적에는 이건 뭐 어디서 굴러온 맞아요. 였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선거운동 이제 아까 그 선거운동 이제 그 얘기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을 장악을 못한 거죠. 할 수도 없었고 할 수가 지사 없죠. 네, 아니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뭐 네, 아이고 내가 그 열심히 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 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했었어야 될 일인데 안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원천적으로 장악을 할 수가 없었고 장악을 못하니까 선거운동 당연히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이고 같은 당 후보인데 설마 네.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다는 있죠, 거죠. 그러니까 있죠. 여러 네, 분석들이 있지만 네, 네, 뭐 그것도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네, 분석들이 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네, 가장 실제적인 원인은 이게 네, 뭐 한 100만 표, 200만 표 차이 났으면 그게 추세와 흐름이 글로 갔다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게 뭐 1% 차이도 안 나는 20 네. 몇만 표는 대선에서 20 몇만 표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주 실제적인 원인에서 현실적인 원인에서 네. 이런 게 네.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이제 뭐든지 왜 일 지나고 나면은 뭐든지 좀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25만 표라 그러면은 2만 표 정도 되는 선거구에서 뭐 20군데, 30군데, 뭐 20군데 정도만 얘기하면 뒤집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은 좀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저 사람은 참 진보 성향이 개혁 성향이 있어 열심히 해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보의 스타라고 하는 그 이제 정치인들 이탄희 의원, 이재정 의원 그래가지고 김남국 의원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민주당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지역구의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랬습니까? 저는 그 네. 뒤로 뭐 뉴스도 안 보고 확인을 안 해 네네네. 가지고. 가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몇 번 얘기하시는 거가 자기가 저번 선거 때 자기 선거구에서 3만 표를 서울에서 뭐 최고만 이겼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맞아요. 아마 거기서 졌을 거예요. 음. 내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또 반대로 목사님 이낙연계가 장악하고 있었던 뭐 호남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남에서 성적이 얼마나 좋았어요. 에이 역대 그거는 안철수가 단일화하면서 물러갔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잠시만 약간 제가 얘기는 그리고 호남은 기본적으로 그 깔고 시작하는 아니 제가 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해서 성적이 얼마큼 더 잘 났을 적에 호남에서 지난 어, 여러 번의 선거에 비해서 호남에서 이번에 성적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은 예, 철저하게 안철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호남 사람들 자체의 정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가 예, 빠져나갔을 때는 그럼 이건 아니지. 저는 예, 이 분노 표심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어, 의원들이 선거운동 하는 거가 얼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그래서 내 지금 얘기가 왜 우리 그때 그 선거 도중에 왜 의원들 득표수 보고 나중에 공천 주자 말자 뭐 이런 논의도 했었잖아요, 목사님. 네. 기억하세요? 네. 알죠. 선거운동 안 한 사람들 나중에 공천 주지 말자. 근데 내가 보기에 이번에 우리가 그런 엄격한 수치를 도입해가지고 그 말한 공천 그 기준을 하면은 우리가 진보 쪽에 귀중한 자원이라 그런 사람들이 공천에서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 지역구는 안 다니고 예. 그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제일 열심히 했고. 예, 열심히 하셨어요.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하고 유세 다니면서 사회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뭐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그 열심히 하셨던 그분들은 자기 네.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하시다가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잠깐 내 얘기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맞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치 자체가 예.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할 수 없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정치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정치 뭐 이야기 해 보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인제 그 여당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당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방어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공격적이고 시원하고 맞아요. 투사형인데 행정 능력까지 갖추고 네. 그리고 말을 아주 사이다로 하고 이런 인제 분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거 중반전까지 그야말로 뭐 소확행 공약, 뭐 탈모 치료 뭐 공약 이런 거 해 가지고 작은 공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중도 표심을 얻는 거기에 치중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메가톤급 이슈를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해서 꺾는 이런 거가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이니까 방어적 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없었겠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네. 자기가 그 메커니즘만 보면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제가 해요. 저도 중간에 한번 그거를 직접 좀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텔레그램으로. 네. 그랬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후보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 정권을 비판할 그러니까 전 정권이라 아니라 지금 정권을 비판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는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선거 때 되면은 여당 후보들이 지금 대통령들 탈당해라 뭐 제명해라 막 그런 거 했었 맞아요. 예. 항상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막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우리 진보 쪽 사람들이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했죠. 그렇지만 '아 저거는 조작이야.'라고 좀 무시했던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것도 있긴 있었죠. 있었어요. 예예. 근데 그중에 그 정확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네. 말해서 오랫동안 해 왔던 예. 그리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예. 뭐 어찌 보면 거의 맞췄다고 하는 게 뭐 맞는 그럼요. 말이겠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목사님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그 통계가 엄청 신경 쓰였었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한 통계가 아니에요. 네. 근데 뭐였었냐면 2월 초인데 네? 2월 초인데 어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예? 네.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고 물은 거예요. 예예.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잘할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이 52.8% 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거짓말을 잘할 것 같다고 한 사람이 40% 예요. 그게 언론이 만든 아니에요. 집단이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숫자가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네. 숫자가. 왜냐면은 통계 이렇게 할 적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슬쩍 물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잡아내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거짓말을 잘할 것 같으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아니 근데 인제 그게 예. 뭐 이제 뭐 반드시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네. 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황은. 네. 그거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극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령해서 왜 열린공감 TV가
그분들도 막 힘 빠져 하시다가 아니야 돌아댕겨야 돼 실수 없어 가지고 첫 번 방송을 딱 하는데 예? 첫 번 방송을 하는데 딱 그 썸네일이 뜨는 거가 강원도에서 몰표가 나온 그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네. 이재명 씨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가 강원도에서 몰표로 나온 거라고 딱 제일 썸네일이 뜨더라고요. 이거는 열린공감 TV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예, 볼 때 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예, 전략가가 없어요. 예. 전략이 없어요. 선거를 할 옛날에 때. 이해찬 같은 분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략이 없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씨는 우리 진보 측 사람이 보기엔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한다라고 우리는 느꼈지만은 네.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저건 지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거지. 거짓말을 능숙하게 한다는 인상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더 떠나서 네, 어떤 지금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네, 그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핍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다 덮어버리고 모른 채 네, 하면서 네.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얹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잘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네, 그거는 네, 보지 않았고 네, 뭐 정권과 싸워서 정권에서 이렇게 뭐 손해를 본 사람 뭐 네. 이러니까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이 동정심 같은 것도 들어갔던 것 같고.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의미에선 뭐 그 검사 뭐 내가 보기에는 어떤 무속적인 카운셀링을 받고 결정한 것 같은데 검사 이제 검찰총장 하면서 몰리니까 오히려 더 판을 키우느라고 대통령에 출마한 거는 굉장히 큰 도박이었는데 그 도박에 성공을 한 거야. 맞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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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는 뭐야 학교에서 퇴학 당할 것 같으니까 학생회장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된 거랑 똑같은 거야. 아이고 참. 그런데 오늘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예, 여론조사에 대선 결과에 만족하느냐가 만족하지 않는다가 48.7, 예, 만족한다가 42.3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얘기가 좋은 일을 잘할 것 같은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그런 정신적 프로세스와 투표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위 네, 말해서 네, 미래를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인물론으로 마지막엔 갈 그렇죠. 것이다. 예, 예, 이게 대부분의 관측이었잖아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진보 목사님 그 단톡방에서도 이런 개 돼지들과 같이 살기 싫어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어떤 그렇게 동물적인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 이 우뇌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우뇌로 움직이는 사람들 표를 찍는다니까는. 그러니까 그 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했어야 됐다 이거예요, 제 말은. 이성적으로, 논리로, 명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얘기를 하면은 너 난 무시하는 거야 더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기본적으로 교육이잖아요, 박사님. 예, 예,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가 네, 10년 동안 지금 우리 20대들의 네, 30대 교육을 해오면서 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운에만 사용하게 만들었던 측면들이 그러니까는, 예, 그거에 대한 여파와 예,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 네, 제일 잘 먹힌 게 이재명 되면 적화 통일된다 이거. 예. 근데 난 그게가 저만 하더라도 참 웃기는 얘기라 싶었는데 그게 통하더라는 거야. 그게 먹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알고 예, 있는 사람도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이 개돼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예. 예. 그 이런 사람 상황이 더 기분 죠 나쁜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그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중간에 적당히 끊어주세요. 네. 박사님 뭐 이렇게 만지고 계시나? 제가 찌직찌직 소리 같아. 말씀드리다가 손이 좀 심심해서 손으로 못 만지고 있어요, 목사님. 넣으시니까 자꾸 소리만 안 잡음이 들려?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잡음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린가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종이를 자꾸 만지니까 제가 이 손이 심심해서 다 우리가 그냥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정서 예, 불안에다가 다. 예, 심리 불안에다가. 예. 손이 좀 허전하네요, 오늘은 목사님. 심리 불안이에요, 심리 불안 예, 상태. 예, 예. 저도 뭐 그냥 며칠 동안 굉장히 몸도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진짜 예, 그런 분.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또 하나는 우리가 본부장 비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내가 숫자로 보기에는 그게 안 먹혔어요. 그렇죠. 예. 내가 그 밑에 숫자 들은데 김건희 팬카페가 8만 명이에요, 지금.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김건희 팬카페에 관해서는 홍보를 하는 게 일절 없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써졌죠. 근데 잠깐 김혜경 이재명 지사 부인은 우리 단톡방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네. 단톡방에도 매일 올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반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본부장 비리가 우리 생각만큼 이렇게 결정타를 안 먹였다는 게 물론 이제부터 르몽드부터 오늘 아침에 기사 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콜걸이었다 그러니까 학생 때 콜걸에서 겸업을 했다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언론들이 예. 일단 너무 편향적으로 거의 9대1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예, 알면 그렇게 했을까.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언론이 진짜 이게 해도 넘어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박사님은 뭐 어쨌든가 간에 나는 국민들이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렇게 설마 난 무시해서 그거 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니까는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데가 80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48%.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48%. 48%? 네, 48대 40인가 43인가 그래요. 아까 뭐 80, 그럼 내가 잘못 들은 네, 모양이다. 80이 아니고 48. 예. 네, 네. 근데 높아요. 더 만족하지 않는다가 더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이 응답을 안 한 거죠, 뭐.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겠죠. 예. 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얘기가 그거예요. 정권 교체가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었잖아요, 목사님. 공약. 예. 예? 딴 거는 뭐 자기가 공약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근데 목사님, 정권 교체 됐잖아요. 네. 그럼 그선 뭐 할 거야, 이제? 맞아요. 공약이 정권 교체했어. 왜? 됐으니까 이제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정권 교체 됐으니까 할 거 없고 지금부터는 망신당하는 거야. 그리고 막 중국말로는 동왕이라 그러더라고요. 동왕. 뭐든지 잘한다. 그런 걸 동왕이라 그러는데 이 양반이 뭐든지 지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막 대강 아주 얕은 지식을 갖다 그냥 얘기하시는 좀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윤석열 씨가. 네. 그래가지고 선무당 진짜 사람 잡는다고 이런저런 정책을 갖다가 막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죠. 그게 제일 네. 걱정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딱 이제 왜냐면 어떤 정책이 왜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벌써 뭐 되니까
뭐 선거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학 등록금 쫙 인상해 버리잖아요. 네, 네. 뭐 아니 몰랐냐고. 우리는 아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그래, 이야기했던 그래. 건데. 어,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 소위 말하는 뭐 네, 30%는 그렇다 쳐요. 어디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나 그 외에 뭐 18, 그러니까 더 찍었던 18%들은 예, 예. 설마 하면서 찍었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 그래서 이제 당해야죠 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해야죠 뭐. 당해보고 예예예예예. 진짜 손가락을 저 안철수 말처럼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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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들은 진짜 안 되는 나쁜 놈들이구나. 예예예. 벌써 당해야죠. 그 장제원의 아들 노엘은 불기소했대요. 예. 불기소인지 뭔지 했대요. 풀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세상이 앞으로 엄청나게 펼쳐질 거야. 아니 정의와 그리고 공정 그런 게 어딨어 이제. 아니 근데 진짜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어 노엘하고 조민양에서 노엘 손을 들어준 거야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어쩔 예. 수 없다 이제는. 예. 어떻게 그 국민에게 선택을 하는데. 네, 맞아요.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여야 예예. 되는 것이고 예예. 예예. 그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 어찌 보면은 더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제일 손해 볼 사람들이죠. 예. 그럼 저는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예.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예, 예. 당하고 예예. 뭐 막말로 얘기해서 저는 예. 뭐 그 어리버리하다가 저는 집도 생겼고 예. 예. 또 지금 뭐 웬만큼 뭐 그렇게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 40, 50대들이 무슨 걱정입니까? 솔직히 어찌 보면 예. 예. 지금 문제는 20, 30대 청년들이 문제인데 그래 예. 너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썼는데 자기들이 예. 선택한 선택하면 건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당해야지. 뭐 옛날 이병철 회장님도 자식 문제 어떡하겠어요. 네. 예. 그래서 참 지나치게 나쁜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뭐 얘기하는 거지. 선택을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예. 아니 뭐 자기가 자기 칼로 눈을 계속 찌르는데 그렇게 하면 아파. 그렇게 뭐 얘기해도 계속 찌르는데 어떡하겠냐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네. 이 임기가 5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반드시. 자기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검사로서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으면서 그 느끼는 권력감, 또 저거는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까부니까 내가 올가면서 집어넣어 이런 쾌감, 이거를 위주로 살아온 사람인데 경제 정책에 관심이 있었겠으며 국방에 관심이 있었겠으며 외교에 관심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들이 대통령 일이라는 게 진짜로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가 자기도 행복하지가 않을 거라고 아니, 안 봐요. 하고 술이나 쳐 드시겠죠. 네, 네. 제가 봐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니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아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개코는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거 그대로 삽니다. 예? 그래 뭐 대통령 됐다고 하던 짓 안 하고 살겠습니까? 밤에는 술 처먹고 뭐 네. 그러겠죠. 박근혜처럼 하루 쉬고 낮에는 자고 그런 식으로 할 네. 거라고 저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죠. 우리가 선거로 권력의 소재가 어디로 가는가를 정하기로 이제 헌법에도 있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네. 다행히 20대 여성들은 네. 나중에 이제 알고 깨닫고 네. 그렇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20대 남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실은 좀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자주간 근데 이제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좀 내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계산에 착오가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좋은 거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하고를 제가 혼동을 했어. 정부에 대한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혼동을 한 거였어요.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거가 오히려 정부에 대한 더 혹독한 비판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좋은 사람인데 왜 정치를 이렇게 하지? 예. 이런 불만일 수도 있죠.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똑같은 말도 "저 사람 좋아. 사람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가 있잖아요. 네. 사 "사람은 좋아." 예. 그럼 딴 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좋아. 그러면은 저기 돈이 없거나 뭐 다른 어디가 아프거나 뭐 대인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자식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사람은 좋아였어요. 네. 예. 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든지 합법적인 절차로 인제 그 관련자가 인제 전부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 뭐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 서 적폐청산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성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진짜 도끼 잘 휘두르는 막무가내 사람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는 사람이 온유하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내 대신에 그런 험한 일을 해줄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선발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예. 속았어요. 서가 아니 그러니까 막 충성 맹세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검찰 개혁하겠다 그러고. 그 이전부터 예. 윤석열이 징계받은 것이 예예.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촛불행동연대 교수님들도 예. 모르시더라고요. 예. 박근혜한테 덤벼 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징계받은 것처럼 알잖아요. 예. 아는데 예. 그 지가 김건희하고 살다가 정대택 선생님 그럼요. 계속 고발하고 해 가지고 그래 징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예. 그래서 그거에 정의로운 검사 해 가지고 한 번에 거기에 뿅 가 가지고 예. 그 결정을 하신 거다. 그래서 약간 우리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모든 국민이 뭐 윤석열이 지지해야 된다 그러고 윤석열이 막 비난하던 국민의힘당 의원들 욕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저만 해도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 다 싫었던 거야. 네. 다 사실이었으니. 다 싫었던 거예요. 아휴. 그래서 하여간 그 또 하나 인제 제가 민주당 인제 지도부라 그러면은 이런 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큰 종교 단체들 있잖아요. 큰 그 뭐 순복음교회 뭐 큰 대형 교회, 네. 대형 교회 담당 국회의원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대형 교회에 네. 출석하면서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해서 그래서 약간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앞으로 이 일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그러면 저기를 해 줄까?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해졌다고 진보 진영 진보 정권을 지지해 줄까요? 헌금 많이 하고 아. 그냥 목사님네 뭐 사모님은 목사님네 가 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치 해 드리고 심부름타고 해야죠 뭐. 더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그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네. 이제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 이제 그런 교회를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무너뜨려야겠다. 예. 왜냐면 교회가 그거보다 아니잖아요. 그쪽이 내려가건 네. 잠깐 그러니깐 그쪽이 내려가건 이쪽이 훨씬 더 커져나서 약간 상대적으로 거기보다 세상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큰 걸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데 일단 네. 제 마음은 어떤 네. 거냐면 예. 분노예요, 분노. 예. 뭐냐면 "니들이 교회야? 아니 무당 신천지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무슨 교회입니까? 어? 그러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그 이제 무속인들 예? 네. 무속인들 제일 큰 고객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제 길은 내가 메이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머릿수로 볼 때.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박사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 장사를 해야
네. 약을 잘 팔아야, 네. 약장사를 잘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지, 진실과 진리와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에. 한국 교회 토양 자체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슨 뭐 저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더 커지겠다. 더 커지겠다 하면 나도 그런 비슷한 사기꾼이 돼야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네.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천지 무당을 지지했던 목사들이 다니는 교회만큼은 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때 걔네들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네. 니들은 교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따로 우리가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따로 규합을 해서 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또 동시에 건강한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기존 그 대형 교회보다 크진 않더라도 네, 이제 이런 뭔가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네. 새로운 질서를 가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 말씀이시죠. 왜냐면 왜냐면 제가 교회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전 네, 솔직히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서 네, 목사지만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지난 주일에요. 저희 실시간으로 예배 참석한 분들이 평소에 한 150명에서 170명인데 750명, 700 몇십 명이 실시간으로 어, 보고 어, 누구는 보셨는데 900 몇십 명까지 올라갔었대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실시간으로 온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네,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본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실망이고 이제 나 그 교회 나오겠다. 심지어 네, 제가 아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형제 한 분은 자기가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다니겠다고 다녔는데 뜻과 생각은 안 맞지만 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고 선포하고 나왔대요. 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고 근데 그 가나안 성도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지금 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목사로서 제가 그리고 민주시민 기독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고 내가 이 서초동에서 연설한 뒤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이후 네, 마당에는 네. 이분들을 어떻게든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는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기존 교회의 이 황당한 이런 현상을 못 견디고 이제 찢어져서 나오는 그런 성도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드리는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에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목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사역이 그러니까 쉬워요. 나가 소리 지르는 게 쉬워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내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하면 지금 엘리야처럼 김건희를 피해 도망을 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약간 이번에도 내가 좀 굉장히 좀 섭섭했던 거가 네. 그 이재명 집사가 우리 교회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온다고 그냥 그 담당 목사가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도 그냥 그 네, 양반을 제가 우리 그 신대원 선배인데 네, 저는 평소에 그분의 그 애매한 스탠스와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적인 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꼭 네, 엉뚱한 선택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끄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네, 이번에 역시 아니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이천순 목사나 또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를 갖다가 감싸주는 그 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지. 예,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상식을 가진 목사라 그러면은 우리 이재명 그 씨가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진짜 좋은 형제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인데, 아니, 당신들이, 그 이단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니들이 어떻게 지지할 수 있어? 그분들이 며칠만 나서줬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네, 말하는 거예요. 네. 니들이 무슨 목사냐고. 니들이 무슨 교회고. 어?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아니, 아니 이천수 목사님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의 스탠스상 예. 비겁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를 버리고 예. 자기 안위를 취한 거 아닙니까? 버린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찌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무슨 목사예요? 예. 예. 아니, 설교는 그렇게 하겠지. 한 예. 마리 잃어버린 양, 예. 99마리. 맨날 그런 설교는 잘도 하겠지. 뭐 모르겠어. 전 설교를 안 들어보니까. 목사들이 그런 설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진짜 예. 말 그대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회에 예.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예. 개혁적인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예. 내가 대형교회 한 교회를 계속 출석하는 거 공직자로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갔을 거. 이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다음에 또 선거운동한다고 욕할까 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 마음을 알고 예. 비록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 안 했지만 우리 성도가 맞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무슨 놈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면은 교회 오시면은 이 교회를 신앙에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실까 봐 일부러 저 거리를 두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주빌리라고 해서 그때 박사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일을 이재명 시장이랑 네. 그 분당제일교회랑 같이 해서 네. 그 어려운 분들 탕감해주는 그거를 돈을 교회랑 같이 했었어요. 성남시랑. 예. 예. 그러면 그건 뭐야? 그런. 그거는 뭐 그러면 그냥 한 거야?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네. 진짜 비겁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목사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요. 네. 목사들이 제일 비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들 별로 안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지만 네. 아니 씨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음? 그래서 아직은 그 이번에 참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19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는 진짜 안심했거든요. 우리 저 진보 측에 좋은 대권 후보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희정 맞아요. 씨도 있었고, 박원순 씨도 있었고, 김경수 씨인데 그 또박또박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낙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낙마라는 건 물론 다 그 저 검찰의 그 힘이 있었던 거 아니겠나? 검찰이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낙마됐던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 정치의 메커니즘상 네. 내부의 협력도 있었다는 추정을 그렇다고 해봅니다. 하더라고요. 예, 대장동 그 스캔들도 민주당 내부에서 그 언론에 파일을 남겨져가서 거기서 했다고 그 제일 처음 보도한 그 기자가 민주당 내부 파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똥파리 측에서 나온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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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네, 마찬가지로 저는 네, 다 내부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치라는 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열하고 예.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무슨 정치하라고 하는데 저는 순수한 사람은요 정치하기 순진한 사람은 정치하기 힘들다고 근데 봅니다. 누군가 해야죠, 목사님. 해야겠죠. 예, 네, 해야 될 텐데. 누군가 해야죠. 누군가 해야죠. 그래서 약간 그,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자꾸 이게 이제 복귀를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가 지혜로웠었나. 그 생각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공부한 그때 날에는 생각해야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180석 그 할 때 이제 됐다고 대승을 거뒀다. 물론 대승을 거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가 그때도 총투표소로는 50만 표 졌다니까요. 그때도. 총선 때. 예, 180석 얻었을 때도 네, 네. 그러니까는 180석 얻었을 때가 목사님 모든 구도나 이런 거가 다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네, 네. 그때도 총투표수는 적었다니까. 그거를 예.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가 예. 그 구도를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전라도가 충청도까지 포함이 네. 되는 그랬는데 경상도는 내버려 두고 예. 전라도를 충청도하고 전라도로 나누면서 네. 선거에서 죽어도 못 이기게 만들었다. 근데 약간 그때 약간 180석 그때만 보면은 예? 보수 쪽이 그 손해를 좀 봤어요. 왜냐면 보수 쪽이
투표는 많았지만 의석수가 작게 됐던 거가 어쨌든 간에 그 시발점 자체가 불리하게 했다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해 가지고 좀 운이 따르고 상대가 갈라지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좋은 후보가 나와야지만 겨우 이길 수 있다 이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니라 180석을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좀 잘못된 네. 시발점에서 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네. 대선은 목사님 180석 그렇게 의원 내각제처럼 180석 한 사람이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총투표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총투표소는 졌다니까요. 50만 표를. 아이고, 그러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막 뭐 나름 뭐 경제학자로서 이런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 추상적인 걸 분석하는 것들 전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가 굉장히 제가 그냥 시선을 집중해 가지고 관찰하고 있었던 시점이 뭐냐면 사전 투표 끝나고 나서. 네. 예. 사전 투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보수가 소리 없이 결집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사전 투표 그냥 예전대로의 인구 분포와 예전대로의 그 투표 그 성향이라 그러면 사전 투표를 그렇게 투표율이 높았을 적에는 칠 수가 없었던 선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그래서 이번에 MBS 거기서 사전 투표 끝나고 나서 딱 분석을 내놨는데 제가 이제 나 경제학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에서 투표 딱 분석한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딱 사전 투표한 사람은 몇 프로가 요게 찍돼 가지고 딱 1.5% 이긴다고 딱 계산을 내놓더라고요. 그때 네네. 왜 깜깜이 때였죠. 근데 거기서 원래대로의 선거 구도라 그러면 사전 투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절대로 질 수가 없었는데 그 뒤에 보수가 엄청나게 본투표에 갔던 거예요. 저도 좀 염려했던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예예예예. 사전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예. 보수 예. 잘못하면 진다.' 해서 결집하지 않을까. 예예예. 했었던 거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신천지가 이번 본선 때는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포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천지가 국민의힘당 경선 때처럼 움직였잖아요. 포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봤는데 신천지가 아주간 뭐 신출귀몰하게 숨기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포착이 안 됐어요. 네네. 예. 그래서 신천지가 막 준동을 하고 보수교에서 "이건 아니야."라는 그런 게 막 나오고 이런 일이 뭐라 그럴까?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자숙을 했다 그럴까요? 자주간 거기서 나는 보수교라는 게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걸 갖다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표면적으로는. 네. 근데 그래서 보수교회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반발이 생각보다는 작았어요. 음. 그리고 네. 그게 문제죠. 예예. 저는 경상북도 표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 뭐 온 형제가 다 이재명 씨 지지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심지어는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출신이 안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전히 강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점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이게 그 동네 안동 사람인데 안동표도 그래요. 안동표도 안동 사람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좌뇌 우뇌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성적이고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표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혈연지연이라고 했는데 혈연지연도 힘을 못 쓴 거 아닙니까? 예, 예. 아휴, 그리고 박사님, 우리가 한 시간이 넘어지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이번 주는 마무리를 하고 네. 나머지는 좀 더 목사님 이어서 뭐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죠 뭐. 길어지면. 예. 약간 오늘 우리 한 얘기도 목사님 보시고 하면은 중간에 끊어 주세요. 오히려. 아니 뭐 그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저는 네. 실은 이제 박사님 우리 대선 끝나고 네. 뉴스 안 봤어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24만 표인지 27만 표인지도 저는 정확히 몰라요. 몇 표를 네. 졌는지도 자꾸 말만 네. 듣고 그냥 네. 그러고 마는데, 네. 저도 페북에 그냥 들어가서 글만 보기만 하고 글 쓰지도 않고 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네. 모르는데, 박사님은 또 이렇게 쭉 분석을 다 해주시고 하셔서 네.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좀 있었고 어찌 보면. 네. 그래서 근데 뭐 아니 제가 이제 제 마음이 편하라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무슨 계산을 잘못했을까? 무슨 계산을 잘못했을까? 그거 자꾸 네.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이런 거라도 해야겠더라고요, 목사님. 네. 예. 저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저는 약간 순혈주의를 늘 생각하나 봐요. 네. 사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지. 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 드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아이 실질적으로 이긴 거야. 단결해야 돼. 지금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씀이 필요할 땐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신승리 말고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돌아보고 해야죠. 예예. 예, 뭐 마음은 무겁고 여전히 아프시겠지만 예. 좀 냉철한 분석을 하고,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이제 다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뭐 정치 세력이 누가 이기느냐는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 무슨 뭐 민주당을 뭐 미친 듯이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 가까이 가고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럼요. 누가 뭐 저를 무슨 마치 내가 민주당 극렬 지지자인 것처럼, 요즘은 이 진보 진영에도 그렇게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 참 뭘 알고 얘기나 해라 싶은데, 여튼 그러려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주 정의에 대한 예.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 앞으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서 견딜 수 있을까? 예.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난 떠나고 그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진짜. 애통해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차라리 외국이나 멀리 가 있으면 기사를 아무래도 덜 볼 것 같고, 그냥 한 1년 내가 못했던 세계 여행이라 그냥 할까? 예.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 그런데 제가 우리 이 텔레비 보시는 민주 기독 인제 형제들, 자매님들한테 딱 드리고 싶은 말 오늘 요걸 네.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끝입시다. 네.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야 되느냐, 뭐 민주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뭐 청와대 청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청와대 청원 다 참여해 주세요. No. 지금은 내가 보기에 민주 시민들이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씨하고 또 이런 진보 인사들을 해코지 할 적에 어떻게 할래? 그거예요. 아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안 하고 이런 구호 저런 구호 이런 구호 저런 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막 다 좋은데 지금은 딱 그거야. 그리고 뭐 지금도 막 우왕좌왕 별별 얘기도 하고 뭐 비대위원장 누가 해야 된다고 뭐 야단지게다가 결국은 문재인 아니 멀리 거리를 두고 보면 정확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리를 그 중국 텔레비한테 그 질문만 해요. 언제 가면 넣느냐고. 그 바깥 사람들이 보면 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점을 그 문제 하나를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기타 진보 언론인들 또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온 정신과 조직력과 노력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암담한 거는 네. 시민들이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잖아요. 공권력이 저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촛불이죠, 뭐.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딱 때가 더 된 거 이번에 촛불이 일어났었으면은 또 판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촛불을 할 수가 없었잖아. 촛불 집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 선거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선거가 이 세상에 무슨 선거가 얼굴을 가지고 하는 선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입을 막는다는 거 이거 아니겠어 목사님? 온 데가 다 얼굴 가리고 했는데 무슨 그걸 본 사람들이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방역 통계에 의하면 40만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 확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40만이 되고 나면은 네. 하루. 네. 그러면은 아마 취임 전에 정도 되면은 방역이 풀릴 거예요. 뭐 그리고 4월부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자가격리 안 한대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방역이 풀리고 나면은 그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시작하면은 촛불 해야죠, 뭐. 저는 여튼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1년을 넘지 마라. 그래서 그렇죠. 약간 저쪽에서도 좀 지혜로우면은 잠깐 중국 텔레비랑 인터뷰를 하는데 중국 커멘테이터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정권 바뀌겠다는 이제 그 구호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 지사는 유능하니까 이재명 지사를 종류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아니 지금 이정재 장관 정권 교체해서 일 다 했으니까 대통령하고 실무는 이재명 지사한테 맡기고 그럼 사실 제일 좋은 콤비네이션인데 그거는 그냥 만화와 같은 상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재미난 상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나중에 목사님 나 이번에 정말로 이번에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 지못미 있다 소리 나면 나 정말 진보한다. 나 두들겨 내가 패버릴 거야. 지못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시에서. 근데 그거를 시민들에게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할 만큼 다 했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고 중요한 건 정치 세력들이 지금 정치 세력들이 안 했던 거고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시민들이나 누구에게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약간 난 노무현 대통령 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난 진짜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뭐 그러니까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게 생겼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럼 네. 오늘은 여기서 끊읍시다. 네. 좀 네. 길게 했습니다, 오늘. 네. 네, 박사님 애쓰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년 장 디톡스를 2번 정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하네요.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왜 장 디톡스를 해야 하는지 보시고 또 함께 그 장 디톡스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의 시크릿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와, 배움의 시간 같아서 참 좋다라고 하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캐나다의 상장 주식 브랜드 엘레오틴 이스트우드의 김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영수 박사님이 또 자세하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듣다 보면 와,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박사님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부 인사 한마디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비드가 이제 막판에 다다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세요.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또 상장 주식 브랜드로서 건강 제품들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하나하나 더 집중해서 상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도 제가 많이 궁금했던 주제입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디톡스 해야 된다, 다이어트 할 때 디톡스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 디톡스에 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가장 원초적인 질문 먼저 드립니다. 디톡스 해야 된다, 디톡스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들 시중에서 많이 또 제품도 나오기도 하고요. 청취자분들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디톡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거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비타민 뭐가 좋다, 뭐가 모자라면은 뭐가 안 좋다, 이런 게 뭐가 모자라니까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톡스라는 건 그거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를 빼야 되느냐에 따라서 디톡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디톡스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레몬 디톡스, 녹차 디톡스, 커피 디톡스 많은데 그렇잖아요. 수십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의사들은 디톡스 그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한 세 종류 디톡스를 하면은 아마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요. 첫째로 이제 오늘 얘기할 장 디톡스, 이제 그다음에 장 디톡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금속 디톡스, 중금속 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간 디톡스는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세 개 정도는 필수적이고 그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디톡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 디톡스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디톡스에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장 디톡스, 중금속 디톡스, 간 디톡스. 디톡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배워볼 텐데요. 그렇다면 예전에 정말 오랜 시절 전에는 디톡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디톡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요, 박사님? 디톡스가 지금 요즘 현대에 더 필요하게 됐기 때문인가요? 네, 특별히 더 필요해졌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요새는 미국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게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균 소비자가 1년에 한 100kg 정도 설탕을 먹고 있어요. 모르셨죠? 콜라 같은데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은 설탕이라는 거가 일단 들어가서 이게 혈당으로 들어가서 당뇨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설탕이라는 게 몸에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라는 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캐러멜 같은 걸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어. 캐러멜처럼 딱 그 장벽에 붙어서 그게 점점 커지고 거기에 중금속이 많이 쌓이고 미생물, 기생충이 거기서 많이 번식해서 나중에 이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네. 24시간 독성이 뿜어 나와요. 그 숙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있으면은 알레르기, 암, 또 자폐도 그 원인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체중 조절 같은 거 뭐 불가능해지고. 근데 자주간 그 요사이는 설탕도 우리가 많이 먹을 뿐이 아니라 현대인이 먹는 음식이 섬유질이 엄청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독성이 많은 화학, 뭐, 인공 첨가제, 뭐,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대변을 전공하시는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옛날 분들 대변하고 요새 사람들하고 대변을 비교하면은 대변의 양과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 디톡스는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질문이 누구에게 디톡스가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또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디톡스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식습관으로 제가 들으니까 조성이 되어 있네요. 네. 설탕, 그 단당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섬유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인공적인 첨가물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장이 그 환경이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우리 그 창자, 소장, 대장의 창자 길이가 짧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졌대요. 뭐 보통 4m, 5m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뭐 거의 1m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오해를 하시는 거가 변비가 뭐냐는 얘기인데, 변비가 이제 매일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못 가는 이제 그것을 변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매일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가셔도 이제 뱃속에 숙변이 많으시면 그게 변비예요. 근데 매일 그 화장실에 가셔도 숙변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톡스, 이 장 디톡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또 큰일을 보러 갈지라도 우리 장 안에 숙변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변비다. 그렇다면 김영수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 몸 안에 숙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톡스를 하지 못해서 디톡스를 하지 않고 이런 그 안 좋은 물질이 장에 쌓였을 때 나타나는 좀 증상들이 있나요? 많죠.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페이스북 그룹 자연건강대학 자연 떼고 건강 떼고 대학에 이제 가입하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당량의 샘플을 무료로 공급하거든요. 그거 드셔보시면 네. 알아요. 자주간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라세요. 내 뱃속에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보통 한 2, 3일 동안에 2kg, 3kg 나와요. 그리고 와. 그 다음 날 정도 되면은 그 벨트에 허리띠가 한 2인치 내지 3인치 줄어요.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저희 그 사용자 중에 심지어 한 20kg 정도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서 잊어먹은 동전 열쇠 그런 것도 다 나온다고 제가. 거기까지 디톡스 되면 확실하게 다 빼는 거네요. 그 다음날 되면은 약간 얼굴이 피부색이 환해지세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숙변이 많으면은 뭐 온갖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약 그런 거 드셔도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 또 그 숙변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 음료 그거 먹는 거 그거 다 말짱한 일이거든요. 첫째로 그 유산균 음료에 유산균이 다 죽어 있어요. 살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네.
그 강한 위산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거가 잔뜩 네. 있는 저 위를 통과할 때 다 죽죠. 그리고 저 우리가 먹는 유산균의 유산균은 소의 유산균이잖아요. 사람의 유산균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그 네, 주로 네. 유제품들을 유산균처럼 저희가 먹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 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유산균이 많이 증식하도록 번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숙변을 없애주는 거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숙변을 없애주면 유산균이 이제 거기서 증식을 하는데 숙변을 안 없애주고 계속해서 이런 거 뭐 설탕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유산균 음료 같은 거 마셔봤자 유산균 절대 대장균만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장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적에 꼭 제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증식시키기 위해서도 장 디톡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네. 말씀 제가 꼭 드리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캐나다 주식 상장 브랜드 이스트우드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고 또 천연의 그 성분들로 이루어진 엘레오틴 그리고 이스트우드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말 디톡스가 필요하구나. 나도 내 속에 이 쓰레기부터 먼저 치워야 좋은 걸 먹었을 때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작용 없이 천연의 성분들로 이루어진 이스트우드의 그 디톡스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조금 더 이스트우드의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톡스가 누구나 다 필요하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필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는 맞다 나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이스트우드사의 칼리메라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디톡스를 위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저희가 세계 독점이에요. 이제 네.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 디톡스 제품 여러분들 파는 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특히 그래서 디톡스로 허가를 맡았는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설사약을 대강 집어넣고 디톡스라고 많이 팔아요. 뭐가 막 그렇구나. 화장실에 막 가게 되니까 뭔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설사약을 갖다가 넣어서 판 걸 계속 드시면은 영구히 이제 자연 배변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약 안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또 창자의 보호막이 다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에서 네. 최고 지도자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네. 당뇨 제품을 드시고 굉장히 좋아해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국빈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예. 청와대학이라고 중국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랑 저희랑 연결시켜 주시면서 둘이서 좋은 제품 많이 개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와대학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랑 제품을 많이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 있었어요.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황실에 네. 비방이 이게 어디 적혀 있는 게 발굴한 책 속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샐러리 있잖아, 샐러리. 야채 샐러리요. 네. 그거를 가지고 황실에서 황제가 이제 회충 기생충을 뺀다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 이제 황실 비방을 자기네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요새 회충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네. 야, 회충 그거 개발하지 말고, 야, 우리가 회충이 빠질 정도면 숙변은 더 잘 빠지지 않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숙변을 빼는 안전하게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학교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안 먹어도 일단 자기가 그 장의 운동을 건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먹어도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돼요. 물론 몸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 계속 드시는데, 그래서 일단 네. 안전하죠. 효과가 있고, 그리고 몸에 좋아요. 그리고 뭐 변비가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여성분들 드시고 그러면은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샐러리하고 몸에 좋은 보약으로 분류되는 약초가 들어가 있는데 몸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네.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속이 깨끗해야 진짜 미인이고 장미인이 진짜 미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속에 정말 안 좋은 것들 다 쌓아놓고 쌓여 있는지도 모른 채 좋은 것들을 아무리 먹는다고 한들 흡수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그 정보를 통해서 들으니까 장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면역력 관리도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분들, 여성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무조건 마르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팔다리는 가늘고 뭐 골반이 다 나오고 막 이제 흉하게 된 다음에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올챙이 배처럼. 네. 저희 제품 드시고 그러면 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꼭 드셔야 돼요. 근데 약간 네. 장이 건강하지, 그 장 속에 숙변이 많잖아요. 그러면 엘러지. 그다음에 면역력이 훅 떨어져요. 이제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산균이 왜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기능을 하지만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유산균은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금속 있잖아요. 그걸 유산균이 먹고 몸 밖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유산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 드시면서 숙변도 빼죠. 숙변 속에 있는 중금속도 빼죠. 그리고 유산균이 많이 생기면서 또 유산균이 중금속을 먹고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특히 요새 그 코비드 사태 같은 이제 이 팬데믹 때는 말이에요. 몸속에 중금속이 있고 그러면은 코비드 때 그 소위 말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 기능을 그 중금속이 그 혼란시키는데 그런 거를 없애주죠. 그래서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 우리 몸에 그 신경세포가 뇌 30이 있다 그러면은 배 70이 있어요. 배. 그래서 그래서 뭐 자폐, 우울증, 이런 그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뇌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간질 있는 어린이가 칼리메라 저희 이 제품 드시고 굉장히 좋다고 그 연락이 기뻐하면서 왔는데, 자주간 그 장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또 장 속에 있는 그 숙변을 빼는 거 있잖아요. 건강에 필수예요. 저도 1년에 한 4번 해요. 4번 정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저도 득을 많이 봐요. 더. 그렇군요. 김영수 박사님도 장미남이시네요. 그러면 이스트우드의 칼리메라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칼리메라, 그렇다면 칼리메라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장 디톡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필수적으로 나도 한번 먹고 장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칼리메라, 그러면 어떻게 섭취를 하면 되나요? 캡슐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되는지, 한 병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지요? 네.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밤에 먹어요. 밤에 자기 전에, 밤에요? 네. 자기 전에 두 캡슐에서 4캡슐 정도 이제 먹고 자면은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배변을 해요. 그리고 배변된 걸 보면은 어이구 이게 내 몸속에 있었구나 깜짝 놀라요. 냄새도 막 안 좋고 색깔도 안 좋고 그런 게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는데 제가 이제 이게 뭐 30알짜리가 있고 60알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데 약간 이 제품을 저녁에 드시면서 그 물을 이제 평소에 많이 드시면은
느껴요. 그 다음날 알아요. 몸이 날 것 같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고 나면은 그 월경 계통도 굉장히 편안해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월경 불순하시는 분들도 좋아지고, 약간 그 샐러리가 자기가 현대인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샐러리하고 저희가 또 천연 약초 몇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인데, 저희가 세계 독점이고 아마 이것도 경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려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드시고 나면은 다른 건강식품 드시기 전에 이걸 드시고 나면은 다른 건강식품의 효과가 확 좋아져요. 사실 숙변이 그런데요, 흡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숙변이 잔뜩 있어가지고 뭐 암만 좋은 걸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약간 네. 그걸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흡수를 쫙쫙 건강하게 해주니까 다른 건강식품, 다른 약들 효과도 좋아지고 해서 제가 보기엔 이게 필수예요. 그렇군요. 디톡스, 장 디톡스, 중금속 디톡스, 간 디톡스 이 중에서 장 디톡스에 굉장히 효과적인 오늘 칼리메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스투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내가 처음 듣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캐나다에서는 이미 유명합니다. 여러분 청정 지역 캐나다에서 인증을 받은 브랜드이고요. 또 드셔보신 분들은 또 다른 이스트우드사의 또 제품들을 계속해서 또 구매를 하고 건강관리를 많이 또 효과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달라스에서 유일하게 김현진의 시크릿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칼리메라라는 이름 기억하시고요. 장이 깨끗해야 우리 좋은 것도 흡수할 수 있고 장이 깨끗해야 또 우리 영양분도 잘 흡수할 수 있고 면역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특별히 디톡스.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특정하게 누군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했는데 현대인이라면 디톡스 꼭 한 번은 몸을 리셋하는 의미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리메라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이스트우드의 칼리메라 오늘 장 디톡스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김영수 박사님은 밤에 2캡슐에서 4캡슐 정도 드시고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방법 따라하고 싶네요. 자,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스트우드의 칼리메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213-338-3399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213-338-33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스트우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당뇨와 관련된 제품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비타민C라든지 천연 비타민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천연의 성분으로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이스트우드의 비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박사님 오늘 디톡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칼리메라는 그리스 말로 굿모닝이란 소리야. 굿모닝.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건강 상식, 최신 건강 상식에 관해서 페이스북 그룹에 자연건강대학, 자연대구 건강대구 대학을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최신 건강 상식을 많이 모아놨어요. 여러분 자주 봬요. 네, 이스트우드 대표님이시죠. 김영수 박사님 직접 개발하고 또 이렇게 자세한 제품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칼리메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전화번호 213-338-339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구매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칼리메라 드시고 굿모닝 하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트우드의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독극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독성이 강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식당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줄게.
고객 모르게 설탕을 왕창 넣는 거야. 네가 안 하면은 그걸 하는 옆에 식당한테 밀리게 돼 있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폭탄 투하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 붙어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평소 변비가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변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몸속에 이런 숙변을 20kg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숙변이란 것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この人なんか特にそうですけどね、もう便が本当に、いや、真っ黒じゃなくて便がね、べったりべったりとくっついてるようなね、非常に悪い腸素なんです。 거기서 강한 독성이 24시간 뿜어 나오는데 기생충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숙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첨가물을 넣고 숙변 제거 음료로 속여판 업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사를 인공적으로 유도하는 하재는 내성과 의존성이 있어서 점점 양을 늘려서 복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관장요법을 잘못 사용하면 장의 보호막이 파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다량으로 복용해도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복용해도 내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 황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당뇨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m.eleotin.co.kr 알파독수리 또는 카카오 아이디 @eleotin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훌쩍 들어간 아랫배, 몰라보게 좋아진 피부 등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